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볼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감이고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토리, 토리라고 합니다. 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토리의 보호자께서는요, 환생해서 엄마에게 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만약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될 건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또 만약에 환생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선택으로 주신 질문이 있는데 엄마랑 살면서 행복했는지 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묻어준 곳, 묻어준 곳이 마음에 드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목장을 해줬는데 집하고 많이 멀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고요. 또 떠나기 전날 아픈지 몰라준 엄마가 밉지 않았는지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지개 다리 건너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엄마 곁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이 다 이제 궁금하신 것이 맞긴 한데 환생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하시면, 물어봐 드리는 수는 있으니까. 사실 별로 뭐 기대하지 않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음, 환생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제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차후에 최소 한 달 이상 정도 어느 정도 49세 이상 지난 다음에 물어보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엄마들 마음이야 또 저와 같진 않으니까 저는 에코 입장이고 전달 해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엄마들 입장에서 또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저의 입장은 그래요. 너무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부담이 된다. 자, 토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꾸 긴 탁상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화장대를 하기엔 좀 긴데, 왜 우리 거실 같은 데 가면요. 텔레비전 다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놓는 창, 뭐 이렇게 서랍도 좀 있지만, 그런 것처럼요. 네. 높이가 낮은 그런 이거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 좀 길어요. 네, 좀 깁니다. 네, 그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블 다이 같은 폭은 넓지는 않은데 긴 게 있습니다. 집안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풀이 아직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옆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니의 발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발 아래에 네,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토리라고 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을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직 옆에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라면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어. 또 다른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도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 얘기도 전해줄게. 엄마가 토리에게도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고 전해줄 말이 있다면 나에게 좀 전해줄래? 엄마에게 꼭 전해줄 거야 라고 저에게 주신 질문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환생해서 엄마에게 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리에 앉아있던 토리가요,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럴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계속 눈을 마주치고 보니까 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합니다. 그럼 언제쯤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받은 건요. 풍차였어요. 풍차였는데 우리나라의 풍차가 아닌 그 스웨덴 같은 스위스 같은 큰 풍차 있잖아요. 그런 풍차가 돌면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라고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 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꽃을 자세히 보니까 코스모스였습니다. 코스모스들이 조금씩 보이더니 점점 많아집니다. 그 많은 꽃잎들이 그 바람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은 정보로는 가을쯤. 네. 그래서 코스모스가 언제 피나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요. 6월에서 9월 사이, 뭐 10월까지 이렇게 좀 범위가 좀 넓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람도 굉장히 신선했고 시원했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가을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정보로는 난 이거 계절의 가을이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엄마에게 그렇게 전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마쳤고요. 다음의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토리를 묻어준 곳은 마음에 드니? 엄마는 먼 곳에 토리를 묻어주어서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네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토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직 그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가야 하는 이유가 저에게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나에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거든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직 묻어준 곳을 가본 적이 없다 합니다. 네, 그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제가 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은 자신의 육체라든가 유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애착을 갖는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느낌을 전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후교감을 꽤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뭐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마음에 안 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옷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네. 토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답니다. 무엇보다요, 그 이유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저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토리가 무지개 다리로 떠나는 날 엄마가 아픈지 몰라서 아픈 걸 몰라줬던 엄마가 혹시 밉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내가 아픈 것이 엄마에게 어떤 기쁨이 될 것이 아니기에 엄마가 모르길 기대했었고 그건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소리치지 않고 참고 있던 내가 엄마는 미웠을지도 몰라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아이가 아프면은 아프다는 신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이들은요, 아프면 깨행깨행거리고 굉장히 아프게 즉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아프면 아프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말을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아프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게 내가 그 표현을 하게 되면 병원에 데려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네. 단지 싫은 이유가 병원에 가기 싫어서 꼭 참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틀리긴 하겠지만, 깨갱깨갱하고 만약에 올해도 아닐걸요? 잠깐이지만 깨갱깨갱깨갱 계속 한다면 엄마는 놀려서 안고 병원에 갈 거예요. 아이들은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날 병원에 데려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엄마에게 내가 아프다고 알려주는 것이 엄마에게도 어떤 기쁨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이는요, 내가 병원에 가서도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내가 치료받아서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엄마에게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굳이 아이가 깽깽거리면서 신호를 하지는 않아요. 단지 몸 상태를 체크하고 엄마가 얘가 왜 밥을 잘 안 먹지? 이런 걸 해서 대부분 병원에 가는 거죠. 저는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았음에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신호를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있지. 내가 아파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로서는 당연히 알 수 없어요.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아이를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요, 대부분 아이들의 병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채도 많이 진전이 된 후에 늦게 알아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숨기려 해요. 감추려 하고 알리려 하지 않고. 물론 아이들마다 약간씩 감추려는 이유가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모르길 기대했고 그건 꽤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리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엄마가 더 미워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주신 질문으로는요. 천국인지 지금 아이가 있는 곳이 천국인지 아니 아직 엄마 곁에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지금 엄마의 곁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언제 빛이 가득한 곳으로 가게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언제 엄마의 집을 떠나서 무지개다리 건너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있어도 좋다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따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만큼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합니다. 엄마가 토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가 있어. 잘 듣고 나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엄마의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별이 되던 날 엄마도 없이 혼자서 무섭고 고통스럽게 떠났을 토리가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셔. 이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전해주길 바라셔 라고 전했습니다. 토리에게서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마지막 때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본 것을 전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들었는데요. 일단 전해받은 것이니까, 네. 전해받은 후의 느낌은 엄마가 어떻게 할지는 엄마의 몫이니까요. 일단 제가 받은 영상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대략 10여 초 정도입니다. 경련이 있었습니다. 네, 10여 초 정도의 호흡 곤란과 경련,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냅니다. 비명이라고 할까요? 조금 하이톤의 네 마디 비명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그런 소리를 내고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 10여 초 정도 약간 괴로워했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의 감각은 오로지 의식만 느껴지며 형태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느낌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두 명의 영이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있어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별이 되는 순간에 두 명의 영이, 빛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하는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지 않나요? 네,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보내서 미안하고 함께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엄마가 전해주셨어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토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엄마의 이야기 전부를 저는 지금 전해받았어요 라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머물러 있다 갈게요 엄마. 엄마에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옆에 있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함께 있습니다 라고 길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토리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엄마에게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울 때 아마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연도는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차후에 그걸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돌아온다는 계획하고 있고요.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혼자서 외롭고 무서웠을 텐데 라고 하잖아요. 혼자 있지 않았고 내 영들이 함께 있었다 하고 아프지도 않았고 지금은 아픔을 느껴지지 않다 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요. 메일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좀 걸려도 그건 꼭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